안녕하세요, 별님들. 점성가 연주입니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별자리 주간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하늘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주간 운세를 볼 때에는 달의 진행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이 쌍둥이 15도에서 처녀달이 18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는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양과 180도의 각도를 이뤄요. 180도의 각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목성이라는 거하고 화성이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요 파란색 기호가 목성이고 요 빨간색 기호가 화성인데 요게 이제 90도의 각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태양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목성하고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화성이 또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냥 한 세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태양과 목성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화성이 90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세 개가 거의 하루 정도 오차를 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이벤트가 한 3, 4일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크게 이 달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하고 목성, 화성, 태양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 거가 어떤 의미를 좀 지니게 되냐면, 일단 이 보름달이라는 개념을 좀 봐야 되는데, 보름달은 태양의 에너지가 이 현실 세계에 다 현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물병자리에 있는데, 이 물병자리에 있는 어떠한 그 에너지가, 이슈가 이 현실 세계에서 다 드러난다, 오픈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의 일단락 또는 전환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진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 있고 뭐 발단 전개의 절정에 다다르고 또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약간 절정의 단계를 향해서 가는 요 터닝 포인트, 이런 느낌이 보름달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성, 화성, 태양이 합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격렬하고 강력한 또 급작스러운 어떠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목성이라는 거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어떠한 기운이나 에너지를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은 투쟁하는 개념이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개념이라서, 이러한 확장이 만약에 막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현상으로만 해석을 해본다라 그러면,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이번 주는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증폭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게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진짜 거의 막바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그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어요, 드디어. 확실하게 이게 표시가 되고 있죠. 1000명까지 갔던 게 지금 한 300명 단위까지 떨어졌고,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23일, 24일 이때가 이 대중교통이나 좀 번화가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 금토일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씨앗이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희망찬 대외적인 활동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런 에너지나 활력이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 있게 되겠고, 이게 개개인한테 또 영향을 끼치고, 개개인들도 또 활동이나 에너지가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직장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의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격렬한 에너지가 이번 주에는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1번 달에 이동하고 그 다음에 3, 4, 5번 목성화성 태양의 그 각도의 개념이 각 별자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부터 살펴볼게요. 달이 세 번째 집에서 여섯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태양이 11번째 집에 있는데 달이 다섯 번째 집에서 보름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즐기기 좀 좋은 시기고요. 그룹이나 모임에서 내가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존재감을 내비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태양이 11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두 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고 격렬한 행운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행운이나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요것이 좀 자신의 실력이라고 자만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하고요. 운을 좀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내 재물을 나타내거나 소유를 나타내는데 10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타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돈이나 재물이나 자산을 쓰는 거를 아끼지 않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운이 더욱더 증폭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출은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또 그거와 맞먹는 인간관계라던가 또 인간관계 속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인간관계적으로나 대외적으로의 행운이 나의 금전적인 부분을 격렬하게 확장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달이 두 번째 집에서 다섯 번째 집으로 이동하면서 이 네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보름달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 박수 칠 때 떠나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열 번째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결과가 나고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이 내가 어떤 시작을 하고 이게 어떤 꼭대기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법칙은요. 어떤 일이 시작되고 과정을 겪고 어떤 결과가 나면 이제 다시 이게 사그러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올라가고 결과가 나고 이런 식으로 리듬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 10번째 집의 태양이라는 건 거의 꼭대기에 왔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다시 이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좀 지나면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키려고 막 우기고 뭔가 막 버팅기고 이러면 약간 추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 뭔가 기분 좋게 내려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력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시기이고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10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첫 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회적으로 나의 존재감이 매우 강하게 내뿜고 그 다음에 승진하거나 또는 조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하게 나의 의견을 어필하고요. 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버를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죠. 지금 상황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막 자만에 차거나 오만해져 가지고 정말 거만하게 굴거나 그렇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운이 좋으니까 내 뜻대로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평판이 나빠지거나 하는 반작용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겸손함이 필수입니다.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한번 살펴볼게요.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달이 첫 번째 집에서 네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180도 보름달을 이루겠죠. 변화와 발전의 시기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보거나 시도해보는 것들은 좋다. 특히 자기개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독서를 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따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 특히 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태양이 이제 9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12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그런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굉장히 밤낮 없이 헌신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고 뭔가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개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이나 망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절제미가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12번째 집에서 세 번째 집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집에서 이 태양하고 180도 보름달을 이루게 되겠죠. 이 8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력이 심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양이 이 8번째 위치하는 동안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을 수가 있고요. 뭔가 되게 중요한 시기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황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시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승부수를 띄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도망쳐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면 돌파를 할지 완전히 아니면 뭐 다 버리고 내 안으로 숨어들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8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11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큰 변혁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뭔가 내가 나의 한계를 좀 깰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떨쳐버리지 못한 뭐 과거의 문제나 제약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을 놓아야지 새로운 것을 또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고 또는 계속 반복돼서 뭔가 나한테 장애를 주는 것 같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고 거기에서 마음을 놓아버려야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이 시기는 뭔가 중독을 끊거나 이러기도 되게 좋고요. 또는 굉장히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탈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지금 달이 11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180도로 만나면서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도망치지 말고 맞붙닥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인연 또는 새로운 제안,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태양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어떤 제안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태양이 7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10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주변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빠르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판단과 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적극적으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어떤 적극성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나 만약에 머뭇거리면은 금방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처녀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지금 달이 10번째 집에서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이게 그러면서 12번째 집에서 지금 6번째 집 태양하고 보름달을 이루게 되겠죠. 사소한 일들로 정신없이 좀 바쁜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좀 현 상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이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자꾸 딴 생각하고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는 과거에 대해서 막 빠져가지고 현재에 집중을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right now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6번째 집에 위치한 목성과 합한 후 9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매우 정신없고 좀 바쁠 수가 있어요. 6번째 집은 되게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짜잘짜잘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는 일상적으로 매일 처리해야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9번째는 좀 장기적이고 먼 걸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혼재되어 나타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증폭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일과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막 혼재되어서 나타나니까 더욱더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스케줄 관리 같은 거에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 건강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런 사소한 것들 중에서 뭔가 큰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집중력도 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달이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1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180도를 이루게 되겠죠. 이 5번째 집에 지금 태양이 놓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태양이 5번째 집에서 이제 목성과 합한 후 8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 5번째 집은 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매우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급격한 어떤 수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5번째는 취미생활이나 유흥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화성이 8번째라는 거는 평소에는 엄두도 못했던 어떠한 그런 무리한 것에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성과가 좋게 난다고 해서 내가 막 빚을 엄청 져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거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달콤함에 취해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요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정갈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 별님들은 지금 달이 8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10번째 집에서 태양이 4번째 집에 태양과 10번째 집에서 달이 4번째 집에 태양과 180도로 만나겠죠. 보름달이 이루어지겠죠. 어떠한 상황이 이제 전환점을 좀 맞이하게 되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이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태양이 4번째 집에서 목성하고 합한 후 7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4번째 집이라는 거는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사생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집이라던가 가족 또는 나의 내면에 어떠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집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파트너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히 배우자나 파트너의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배우자나 파트너가 어떠한 것을 새롭게 도전하거나 시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수자리 별님들 운세 한번 살펴볼게요. 달이 7번째 집에서 10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는 그 시기죠. 그러면서 달이 9번째 집에서 이 태양과 180도를 이루면서 보름달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세 번째, 9번째 쪽은 보통 여행하고 되게 관련이 좀 많은 곳이기도 하고 이동하고도 관련이 많은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나 이동이 심한 시기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니까 사고나 마음을 좀 열어두는 게 좋아요. 사방팔방. 그래서 다양한 방향을 탐색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좋다. 그래서 변화나 어떤 뭔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집중하면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3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6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이고 조금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다. 엄청 정신없다는 거죠. 막 이곳저곳 엄청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정확하게 하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에 대한 변화가 심하니까 그 이동하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좀 조심한다던가 이동하면서도 어떤 스케줄 관리나 시간적인 어떤 컨트롤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곳저곳 많이 이동하라면 우리가 약속을 이곳저곳에 잡았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좀 관리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염소자리 별님들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6번째 집에서 9번째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러면서 8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180도로 만나면서 보름달을 이루겠죠.
이 두 번째 집이나 여덟 번째 집은 소유물이나 재물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이나 재물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나의 재산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돈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빚을 지고, 이게 전문 용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더라고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나의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나의 재산, 뭔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좀 갚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집중력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덟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구매를 하러 간다고 쳐요. 백화점에. 그러면 이제 좀 비싼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고, 오랫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사러 내가 백화점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찾다가 어떠한 게 딱 마음에 든다라고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지불을 하고 그걸 사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순간이 뭐죠? 지불을 하고 그걸 살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것저것, 우리가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아요. 그때에도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집중력이 필요할 때가 뭐죠? 사냥감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낚아채려고 할 때, 그때 온 집중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정말로 여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 가치를 두는가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두 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다섯 번째 집에 있는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급격하게 재물이나 나의 영역이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투자에서 단기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내 영역,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빠른 결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목성이라는 거는 행운을 나타내요, 보통. 그래서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성으로 잘 됐을 때,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운과 실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분들, 별님들 같은 경우에는 달이 다섯 번째 집에서 여덟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일곱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보름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시기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맞이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을 수 있어요. 머뭇거리기보다는 결단이 좀 필요하고요. 도전하고 경쟁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태양이 첫 번째 집에서 목성과 합한 후 네 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루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하여도 문제가 없어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내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뭔가 가까운 이들을 내가 살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들한테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내가 잘 된 다음에 주변한테 또 나눠주면 되니까. 그런데 좀 주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달이 네 번째 집에서 일곱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죠. 그러면서 이 여섯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180도를 이루며 보름달을 맞이하게 되죠. 이 12번째 집에 태양이 있는 시기 때는 뭔가 무리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뭔가 상황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움직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좀 재점검하면서 작고 소소한 것에 집중하는 게 좋다. 소확행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 반려동물과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고, 또는 미뤄뒀던 청소라던가 또는 뭐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12번째 집에 위치한 목성과 합한 후 세 번째 집에 위치한 화성과 90도의 각도를 이룬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 뻔한 일상에서 좀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없는 여행이나 행동을 좀 해보는 것도 좋고, 또는 계획이 없이 그냥 푹 하루 쉰다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별님들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운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코로나 우리나라는 좀 확산이 좀 줄어들고 좀 이제 진정세에 돌아섰으니까요.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하고 많은 사람 모이는 곳은 아직도 위험하지만 소소하게 이제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도 만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되긴 하지만요. 약간의 여유를 즐기는 마음의 어떤 여유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별님들. 감사합니다.